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 일요일인 내일은 흐리다 오후에 개겠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울진이 32.5mm로 가장 많고 영덕 20.3, 포항 3.5, 경주 0.5mm입니다. 내일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KBO 총재배 전국 여자 야구대회가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세 이하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도 잇따라 열려 여름철 비수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입니다. 아마추어 여자 야구 선수들이 팀별로 호흡을 맞춰 치고 달립니다. 빠른 투구와 발빠른 도루, 안정적인 수비는 남자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 점수를 못 내니까 되게 좀 긴장했는데 이제 다 언니들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점수를 쭉쭉 낼 것 같아서 즐거워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37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해 오는 24일까지 경주 4개 야구장에서 나눠 열립니다.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유소년이나 이 여성 야구의 발전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윙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창단해 전국 대회에서 준우승한 경주 마이티 여자 야구단도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치님, 감독님 새로 같이 운동을 하다 체계적인 연습을 할 수 있고 운동장이 일단 그러니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좋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없을 겁니다. 경주에선 또 오는 23일부터 250개 팀 17,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립니다. 경주시는 잇따른 스포츠 대회 유치로 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야구 대회와 유소년 야구 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가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을 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전국 규모의 체육 행사에 대비해 숙박업체와 음식점, 택시업계 등을 대상으로 친절과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성주 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 위해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투쟁위원회는 평화적인 시위로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배치, 성주 배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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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총리와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큰 홍역을 치른 성주 군민들이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복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길 도의원, 백철현 군의원, 김한수 경북도 친환경 농업인 회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반대위원회에서 조직을 보강해서 이렇게 장기적인로 간다고 보고 조직을 강화했는 겁니다. 투쟁위원회는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째 단식 농성을 해오고 있는 김항곤 군수도 지친 기색으로 발대식에 참가했습니다. 투쟁위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성주 군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고 사드 배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 의원과 도 의원들이 새누리당 탈당까지 고려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세계적인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철강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철강업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과 일본의 인수 합병 등이 잇따르고 있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재편 등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원샷법, 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업계의 구조 조정을 강조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관내 215개 경로당과 191개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합니다. 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만 화소 이상의 HD급 고화질과 야간에도 적외선 감지 센서를 통해 녹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미설치 경로당 31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기물과 오수 불법 방류, 취사, 야영 등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혹은 경고 조치와 함께 상습 위반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58배나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수요가 많은 놀이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내분리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물놀이와 야외용품 19건과 여름철 전기용품 9건인데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1개 신고 전화가 112, 119, 110 3개의 번호로 통합해 오는 10월 24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살인과 강도 등 즉시 출동이 필요한 범죄는 112, 화재나 구조, 전기, 가스 사고 등 재난재해는 119, 각종 행정과 일반 민원 등은 110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3개의 번호만 기억되면 하면 되는 만큼 신고자의 편의는 물론 기관별 긴급 신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임직원 3,500여 명은 오늘 자매마을과 복지시설 등 80여 곳에 봉사활동을 폈습니다. 포항제철소 생산기술부 봉사단은 동해면 도구리를 방문해 여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고 전기수리 재능봉사단은 송도동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을 방문해 노후시설을 교체했습니다. 포스코 임직원 봉사단은 들꽃마을과 베들레헴 공동체 등을 찾아 환경 정화와 시설 보수 활동을 폈습니다. 포항시와 기청산 식물원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기청산 식물원에서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엽니다. 축제 기간에는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고 분화와 분재 그리고 무궁화 관련 시, 수필 등도 전시됩니다. 또 무궁화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가 열리고 무궁화 부채 만들기와 무궁화 천연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도 개최됩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무궁화 270여 종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대 링크 사업단은 최근 포항 지역 20여 개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 포항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동대는 대학이 보유한 사물 인터넷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특히 지역 사회적 기업의 디자인 선진화와 마케팅 전략 개발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문화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